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철수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할머니는 항상 철수에게 그 집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어떤 저주가 얽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어린 철수에게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어 철수와 친구들은 손전등을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 주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아 나무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주춤거렸지만 철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집안에는 낡고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낙서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2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람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가 누군가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철수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벽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작은 손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철수는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 모두는 공포에 휩싸여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보니 어느새 해가 밝아오고 있었고 그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철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그 집으로 끌려가고 다시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마을 노인을 통해 그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집이 모두 불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을 찾는 사람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철수는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친구들의 경험담은 마을에서 공포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초자연적인 요소와 미스터리한 사건이 결합된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끌림을 주며 오랫동안 회자되고는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사는 주인공 민주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인터넷으로 밤을 보냈고 친구들과는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슬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민주는 우연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귀신을 부르는 방법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은 읽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소름 끼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간단한 주술을 통해 귀신을 불러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는데 리뷰들에는 진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믿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민주는 호기심에 이끌려 글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주문은 간단했다. 밤 12시 30분에 불을 다 끄고 거울 앞에 앉아 초를 펴둔 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에게 와줘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넘어섰다. 그는 천천히 방에 불을 끄고 작은 손거울을 가져와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방은 깜깜했고 오직 초에 흔들리는 불빛만이 방 안을 밝혀주고 있었다. 민주는 거울을 마주하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 와줘, 나에게 와줘, 나에게 와줘.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는 바보 같다는 생각에 헛웃음을 지었다. 역시 인터넷에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했던 걸까? 그러나 그때 거울 속 자신의 눈이 순간 어두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깜짝 놀라며 거울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귀에 익숙했던 방의 사운드가 모두 사라지고 이상한 정적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분명히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민주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가. 순간 방 안이 다시 어둡게 덮이더니 불빛이 흔들리며 사라질 듯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침내 민주는 거울을 내려놓고 급히 방에 불을 켰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주는 이상한 느낌에 시달렸다. 밤마다 귀에 들리는 속삭임,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들, 그리고 종종 나타나는 기묘한 악몽들. 그는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집을 나가기가 두려워졌다. 귀신이 정말로 그의 주위를 맴도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상상 속에 과감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귀신을 불러냈던 그날 밤 이후로 민주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여러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기도 했지만 이상한 기운은 쉽게 떠나지 않았다. 결국 민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남기며 도움을 청했다. 인터넷의 여러 사용자가 그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중 한 사람은 그가 귀신을 부를 때 했던 주문을 반대로 외우면 사라질 거라고 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민주는 그 조언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다시 거울 앞에 앉아 주문을 돌려 외쳤다. 가져 나에게, 가져 나에게, 가져 나에게. 순간 방이 이 순간에 조용해졌고 오랜만에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이후로 이상한 현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민주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그를 따라해보려는 이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관능적인 호기심이라도 함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하나를 아주 길게 작성해 보려 합니다. 제목은 신비로운 산장입니다. 편하게 읽어주세요. 여름 휴가철이었다. 친구들의 병과 나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한적한 산속의 산장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이 산장은 한 친구의 친척이 운영하는 곳으로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자연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다. 도시에선 보기 힘든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며 우리는 차를 몰고 산길을 달렸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산장은 오래된 2층 나무 건물로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변의 높은 나무들과 각종 풀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친구의 친척인 산장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그는 방을 배정받아 짐을 풀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하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산장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산장의 특성상 핸드폰은 터지지 않았고 TV나 라디오도 없어 자연의 소리에 의존해야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유난히 커 보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산장 안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에 나는 방문을 열고 소리가 나던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 찜찜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친구들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산 주변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했다. 산 속엔 우리만 있는 듯 고요했고 가끔씩 들리는 새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함께 머물던 친구 중 한 명이 산장 주변을 돌다가 낡은 우물을 발견했다고 했다. 우리는 우연히 발견한 그 우물이 신기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플래시를 들고 다시 우물 쪽으로 향했다. 우물은 다 썩어가는 나무 뚜껑으로 덮여 있었고 안은
깊고 어두웠다. 누군가 무언가를 던졌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간헐적으로 차가운 바람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더 선명했고 그 여자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손짓을 하며 나를 우물 쪽으로 이끌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우물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순간 균형을 잃고 빠져들고 있었다. 깜짝 놀라 다시 꿈에서 깨어난 나는 이번엔 다른 방에서 소리를 들었다. 친구들이 잠에서 깨 있었고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누군가 창문 밖에서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는 불안에 떨었다. 이상한 꿈과 기묘한 느낌이 우리를 점점 더 산장의 어둠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산장 내부를 모두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산장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옛날 이야기인데 이 산장 근처에서 한 여자가 실종됐었다고 해. 그 우물을 마지막으로 누군가 봤다고 하더라. 우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의 일들이 그 여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산장을 떠나는 길에 올랐다. 차가 좁은 길을 빠져나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산장을 돌아봤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응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 그 산장을 찾지 않았다. 다만 한동안 꿈속에선 그 하얀 여자가 계속 나타났었다. 도시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 바쁜 일상에 묻혀 이 일을 잊고 지냈지만 그 산장과 미스터리한 우물의 기억은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친구와 술자리를 할 때면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섬뜩한 기분을 덜칠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곳에선 아직도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